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집에 있던 건조기가 고장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조기에 있던 옷을 꺼내던 남편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여보, 건조기가 이상한 것 같아. 옷이 하나도 안 말랐는데? 그래? 어디가 고장난 건가? 건조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럼 내가 내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볼게. 라며 다음날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서 AS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서비스 센터에서 온다고 했기에 엄마를 불러서 집에 같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 AS 기사님이 도착을 했어요. 건조가 안 되는 증상을 확인하려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님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기 동훈 씨 같지 않아? 뭐? 동훈이? 설마 걔가 왜 AS 기사를 하고 있겠어? 거기다 동훈이는 덩치가 좋은 편인데 저 사람은 많이 말랐구만. 아무리 봐도 눈매가 그런 것 같은데. AS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AS 기사도 분명히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저를 알아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기사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김동훈 씨? 알아봤네. 난 몰라봐 주길 바랐는데. 순간 동훈 씨의 눈이 매우 슬퍼 보였는데요. 많이 마르긴 했지만 커다란 눈은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놀란 제가 다시 물었어요. 동훈 씨,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동훈 씨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게 그렇게 됐어. 안녕하셨어요? 뭔가 설명을 하려던 동훈 씨가 엄마를 보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딸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 말이야. 근데 자네랑 이렇게 마주치는 거 보니 우리 인연이 썩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구만. 그 잘 나가던 사업가 집안이라고 우리 딸을 그렇게나 무시하더니만 자네는 왜 그러고 있는 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쏟아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래? 그만해. 내가 그만하게 생겼어? 그때 네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천불이 나는구만.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딱 보니 자네 눈에서도 피눈물이 난 것 같구만. 엄마, 그만 좀 해. 저 집구석이 너한테 한 거에 반에 반도 안 했는데 뭘 난리야.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엄마가 잔뜩 흥분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동훈 씨가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저 천벌 받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윤경이랑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뒤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 바람에 아버지는 감옥 가셨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벌을 받은 게 맞는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던 동훈 씨가 급히 건조기 부속품을 교체해주고는 제게 말했어요. 저기 무상 보존 기간이 지났는데 예전에 미안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부속품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 그까지 부속품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다 필요 없으니까 얼마인지 말이나 해. 자네랑 조금도 엮이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동훈 씨가 금액을 말하자 엄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동훈 씨에게 건네며 다시 말을 했어요. 여기 있네. 힘들 텐데 나머지는 가다가 커피나 한 잔 사 먹던지. 그럼 잘 가게나. 동훈 씨가 허겁지겁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로 천벌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동훈 씨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였어요. 동훈 씨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인지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넘게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모든 사건은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동훈 씨 어머니가 제게 불만스레 말을 했거든요. 내가 듣자하니 직업이 간호사라면서? 하필 간호사가 뭐야? 엄마, 간호사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간호사가 의사야? 기껏해야 간호사인데 뭔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네가 우리 집 장손인데 하필 결혼할 여자를 간호사를 데리고 올 게 뭐니? 엄마, 사람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우리 집 수준이랑 맞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제 앞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동훈 씨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네 사촌 동생 성진이는 교수 집안 여자랑 사귄다고 하던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간호사랑 결혼을 하려고 해.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집 나가서 연락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동훈 씨가 으름장을 놓고서야 조용해졌는데요. 그 뒤에도 동훈 씨 어머니가 제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직업은 내가 다 양보할 테니까 그 뭐냐, 여기다 태어난 날짜랑 시간 좀 적어봐. 네? 태어난 날짜랑 시간이요? 그냥 적으라면 적으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이제 보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네. 궁합 볼 거니까 적어보라 그 말이야. 혹시 알아? 궁합은 잘 맞을지? 아, 그게 저희 집에서는 사주나 궁합 같은 걸 안 믿어서 제가 태어난 시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잠시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던지 가기 전에 여기다 적어놓고 가. 처음 만났음에도 동훈 씨 어머니가 거침없이 저를 하대하고 있었기에 제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동훈 씨가 조용히 저를 달랬어요. 윤경아,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좀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근데 궁합 그런 걸 꼭 봐야 하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믿어서 말이야.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훈 씨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기에 저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동훈 씨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부려댔습니다. 잘 들어라. 우리 집 제사가 1년에 8번이야. 거기다 명절까지 합하면 10번인 거지. 너도 알다시피 동훈이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사를 잘 지내서 조상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한마디로 우리는 제사만큼은 최대한 성대하게 지내니까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그게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이 생길 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의사야? 간호사 주제에 그까짓 일은 뭐 한다고 계속하려고 해. 우리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결혼하면 당장 때려쳐라. 그까짓 일을 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면서까지 한다고 난리야. 그리고 난 지금껏 가족들 음식은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다. 한마디로 우리 아들한테 인스턴트를 먹인다거나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그 말이야. 알아들어? 그니까 결혼 전부터 와서 음식 만드는 것부터 배워라. 동훈 씨 어머니가 식사를 하는 내내 작정을 하고 제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었기에 그날 먹었던 것이 그대로 얹히고 말았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에 숨이 막혀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집에 돌아가서 수화제를 먹고 나서야 좀 나아졌는데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을 하자니 당장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서 내내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훈 씨가 제게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그날은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사실 나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니. 말 그대로야. 이 결혼 엄청 망설여지고 있거든.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우리 엄마 말투가 그래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니까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사실은 우리 엄마가 자기를 다시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또 왜? 아직도 명령하실 게 남아있으시대?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자기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 지내보자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 동훈 씨가 밝은 얼굴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훈 씨 어머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분명 자기랑 잘 지내보고 싶다고 했다니까. 그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아. 라는 동훈 씨의 말에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워낙 부탁을 했기에 약간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집구석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채 쫓기듯 주랭랑을 쳐야만 했답니다. 우선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갔을 때 동훈 씨 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긴 했어요. 어서 와요. 내가 그날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큰 실수를 했지 뭐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귀한 인연인데 내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그나저나 한참 있다 갈 거니까 옷이 불편할 때니 이걸로 갈아입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오늘 내내 분주할 거라서 이런 옷 입고 있으면 안 돼. 라며 동훈 씨 어머니가 제게 옷을 건넸습니다. 뭔가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저번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해진 모습에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모든 일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암튼 저는 동훈 씨 어머니가 준 이상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는데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옷 생김새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옷이 위아래로 온통 붉은 빛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하더니만 곧 입가에 미소를 지은 채 동훈 씨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럼 나도 준비하고 나올 테니 채비해놔요. 그럼요. 전에 말한 과일이랑 이것저것들 싱싱한 걸로 다 준비해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제가 동훈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다른 손님도 오기로 한 거야? 그게 사실은 자기한테 먼저 말을 할까 했었는데 자기가 평소 이런 거 워낙 질색팔색을 해서 거부감이 들까봐 미리 말을 못했어. 무슨 말인데 그래? 오늘 집안에 무슨 행사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왜 오라고 한 거야? 제가 놀란 표정으로 동훈 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동훈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나 믿지. 우리 엄마가 이것만 잘 해내면 앞으로 자기한테 정말 잘한다고 약속했거든. 그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아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참아달라니. 그게 사실은 저 사람 말이야. 용한 무당이래. 뭐? 무당? 갑자기 무당은 왜 불러? 그게 자기한테 나쁜 기운이 조금 있다는데 그것만 없애면 자기가 우리 집에 귀인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 뭐? 나쁜 기운? 그럼 지금 자기 집에서 굿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서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였는데요. 살면서 무당을 처음 봤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놀라있자 동훈 씨가 다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 보살님 말이 반드시 우리 집에서 액땜을 해야 한다고 했대.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딱 몇 시간만 참아주면 엄마가 자기를 귀인처럼 모시겠대. 그니까 이것만 자기가 양보해주라. 그럼 부모님이 집도 하나 마련해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겠대. 동훈 씨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던 차에 무당이란 사람과 동훈 씨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는데요. 굿을 도와주러 온 여성 3명이 열심히 상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거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기분은 마치 제가 재물이 된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향을 피웠는데 냄새가 유난히도 독하게 느껴지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곳을 나와야 할 것만 같았기에 제가 옷을 챙겨 들었는데요. 동훈 씨가 놀라서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어디 가는 거야? 왜 그래? 동훈 씨야말로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동훈 씨랑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자기 말대로 그냥 미신이야. 그니까 잠깐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해준다잖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랑 결혼을 해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갈게. 라며 제가 그곳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무당이란 사람이 제게 굵은 소금을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악기야 물러거라. 악기야 물러거라. 당장 무릎 꿇어. 무당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억지로 꿇어앉히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욱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충 가방만 손에 움켜쥐고는 후다닥 그곳을 박차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동훈 씨가 뒤에서 저를 따라 나왔지만 제가 있는 힘껏 뺨을 올려붙인 채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연락하기만 해봐. 그때는 니들 전부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자기야,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니까. 그 형식적인 거 너나 해. 완전 미친 짓구석 아니야. 어디 사람한테 소금을 뿌려대고 있어? 너한테 5만정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가 주차장에 있던 차에 올라타고는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집까지 가는 동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 나 그 인간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진짜 미친 집구석이야. 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다 말을 했고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차갑게 변해갔는데요.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의 집구석 주소 적어봐. 주소는 왜? 왜긴 왜야. 내 딸한테 소금까지 뿌려댔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 그래서 뭘 어쩌려고. 네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다녀와야겠어. 뭐? 이모부까지? 괜히 갔다가 이모부가 일이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래. 어쩌긴 뭘 어째. 저런 것들은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아주 요절을 내버릴 참이야. 정말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인지 엄마가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뒤에 엄마가 정말로 그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문을 열어줬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쳐들어가서는 들고 있던 소금을 집안 구석구석에 마구마구 뿌려댔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전남친 엄마가 놀라서 소리쳤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무당에 미쳐서는 남의 귀한 딸한테 소금을 뿌려대고 있어. 그거야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도 매달리길래 내가 나쁜 액 좀 쳐내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액만 쫓아내면 둘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데리고 오세요. 없는 집에서 우리 집 같은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면 그쪽도 남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남는 장사? 당신 말 다 했어? 그 입 한 번만 더 놀려봐. 주둥아리를 그냥 확.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번에는 전남친에게 소금을 뿌려댔답니다. 너 다시 한번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땐 내 손에 아작날 줄 알아. 그 말을 하고는 엄마와 이모 부부가 뒤를 돌았다는데요. 그 순간 전남친 엄마가 우리 엄마 손을 덥석 잡더랍니다. 저기 그 집 딸이 복이 많아서 우리 집에 딱 만든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나쁜 애군만 쫓아내고 결혼시킵시다. 그 집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우리 남편 사업도 승승장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우리가 집도 하나 얻어줄 테니까 이 굿만 하게 해줘요.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그 말에 화가 치민 엄마가 그 면상에 대고 소금을 냅다 뿌렸고요. 그 뒤에도 전남친과 전남친 엄마가 한동안 연락을 해왔는데요.
제가 그 집안과 참 잘 맞는 그런 사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안과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 즉시 헤어졌습니다. 평소 미신을 절대 믿지 않던 엄마조차도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물어봤던 모양인데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엄마가 제게 놀라서 말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요즘은 세월이 변해서 무당들도 신식이라 옛날같이 저렇게 무식하게 사람한테 소금이나 뿌리고 집에서 굿하고 저러진 않는다고 하던데 저런 미신이나 믿고 있으니 보통 정신 나간 집구석이 아닌 거야. 아무래도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보살펴 주신 것 같다. 네 할머니가 널 좀 예뻐하셨니? 내가 보니 할머니께서 너 결혼 못하게 하려고 도와주신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 이번 주 주말에는 다 같이 할머니 산소에 다녀와야겠다. 내가 말야 산소에 가서 어머니께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릴 참이야. 엄마가 천만다행이란 듯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남친과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남친이 AS 기사로 우리 집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남친이 돌아가고 난 뒤 궁금한 마음이 들어 소개해준 사람에게 전남친 근황을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와 헤어지고 난 뒤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지만 전남친 아버지가 법인의 삿돈을 마치 자기 개인 돈인 것 마냥 마구마구 쓰고 다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세금 탈루까지 하던 것이 제대로 걸려서 결국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모 빽만 믿고 편하게 살던 전남친은 아버지 사업이 망한 뒤 이혼까지 당하고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어찌어찌 AS 기사 관련 일을 배워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혀까지 내두르고 말았답니다. 엄마 말처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결국 당신들 눈에는 피눈물이 난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